미국 증시.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연초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테크주들 죽쓰고 있는데 나름 YTD 4.6% 찍고 순항 중이에요. S&P 기준으로. 당장 다음 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특히 나스닥에서는 최근 5일 동안 179%, 지난 3일 기준 한 330% 오른 주식도 있네요. 이건 좀 아무리 봐도 너무 인세인한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기업의 주가 차트인가 봤더니 바로 게임스탑 2.0으로 불리는 밈 주식 BBBY입니다. 레딧 같은 곳에서 2021년에 GME가 있었다면 2022년에는 BBBY다. 사실 얘네도 2021년부터 좀 밈 열풍 중에 하나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에이프들이 공식 인정한 이제 올해의 밈 주식인데요. 며칠 전에 1월 10일에 BBBY 3Q 실적 발표가 있었죠. 뭐 어떻게 나왔나 한번 봤더니 일단 매출 작년 동기 대비 33% 줄었고 그에 비해서 SG&A 뭐 이런 비용들 별로 줄지 않았고 구조조정을 했다는데 거기에 쓰인 비용만 이번 분기에만 45 million이고 뭘 했다는 건지 심지어 1년 전 1.1 billion이었던 장기 부채는 더 많아져서 거의 이제 1.9, 2 billion이 됐고 이제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도 당연히 같이 늘어서 작년 동기 대비 2배가 됐어요. 그래서 3분기 넷로스가 거의 393 million dollars. 지금 지난 4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 cumulative annual net loss가 한 1.3 billion이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순손실. 하나로 거의 1.6, 1.7조가 넘는 순손실 규모예요. 대충만 쓱 봐도 심각한 재정 상태입니다. 이거 어쩔 거야. 그런데 주가는 안 좋은 실적과는 반대로 폭등했고 1달러 되었던 주가가 이틀 만에 200% 이상 상승을 하질 않나 거래량 역시 폭등한 상황입니다. 보통은 실적이 잘 나와야 이게 카탈리스트가 돼서 주가가 오르게 되는 건데 얘네는 뭘 잘했다고 오르는 건가? 근데 이번 실적은 심지어는 사람들이 뭐 예상을 못했던 그런 깜짝 서프라이즈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게 사실 BBBY가 실적 발표 5일 전인 1월 5일에 경영진이 뭐 비즈니스 업데이트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미리 선 공개를 하면서 실제 이제 실적과 거의 유사한 예상치를 내놓은 적이 있었고 심지어 예상치보다도 이번에 살짝 더 언더퍼폼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을 개선하지 못하면 계속 경영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뭐 부채 증자, 뭐 사업 축소, 자산 매각, 심지어는 이제 파산법 절차를 밟겠다라는 이제 구제금융받는 옵션까지도 멘션이 됐었고 지금 현재 가용한 모든 자금 조달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 모든 걸 다 해도 지금 뭔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리고 일단 이 Bed Bath & Beyond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얘네가 사실 예전에는 나름 잘 나갔단 말이에요. 이 컴퍼니 히스토리를 좀 극하게 살펴보면 71년도에 설립이 되었었고 92년도에 IPO를 하면서 잘 성장해 나가다가 99년도에는 이미 그때 1 빌리언 이상 매출 기록을 달성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좀 살짝 턱걸이긴 하지만 포브스 선정 America's Largest Public Companies에도 들어갔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불과 1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진짜 말 그대로 bad, 그리고 그 외에 잡다한 생활용품들, 그 and beyond를 살 때 그런 거 뭐 어디서 사지?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리테일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이름에 충실한 그런 기업이었는데 2011년 기준 미국 내에서 무려 1000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국 사시는 분들 굉장히 반갑겠지만 뭐 이런 애들이고 이것도 진짜 미국에서 아주 잠깐이라도 살아봤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쿠폰이 얼마나 상징적인지 아실 텐데 이거 다 하나씩 메일박스로 받잖아요. 뭐 1년에 한두 번씩 심지어 남의 거 뺏어가지고 막 몇 장씩 수십 장씩 들고 있는 애도 있고 다 받거든요. 한 장만 받는 것도 아니고 카운터 가서 계산할 때 특히 이제 돈 없는 유학생들 저 같은 사람들 꼭 저런 거 챙겨서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 쿠폰이 이게 일단 되게 이 BBBY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쿠폰 별명이 빅블루인데 어쨌든 이 기업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쿠폰을 할인 쿠폰을 살포하면서 이제 이거를 좀 메인 전략으로 소비자들을 모았었고 일단 그들의 주요 판매 타겟이 약간 low price range 이런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쿠폰 전략이 잘 먹힌 것도 있었고 막 드라마에 BBBY coupons never expire라는 대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쿠폰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이자 밈이 됐는데 Bed Bath & Beyond coupons never expire.
그래서 민주식이 된 건가?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파산 직전까지 오게 된 걸까? 유명하기도 했고 잘 나가기도 했고 뭔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 같은 브랜드인데 여기 보면은 한창 잘 나갈 때는 거의 시총이 $17 billion까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뭔가 비즈니스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그랬어요. 일단 이 리테일 업계 파괴자인 아마존이 있죠.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커머스 시장을 점점 키우면서 리테일 시장이 아예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는데 다른 애들 다 죽이고 그런데 그때 이 BBBY는 이 흐름을 쫓아가기는커녕 아예 피벗을 하려고 시도조차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일단 CEO가 그때 당시 CEO가 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92년도에 입사를 해서 2003년도에 CEO가 됐었고 무려 2019년까지 27년 동안 계속 경영을 했고 당시 이사회 구성원도 보면은 완전 그 창립 멤버 출신 이 고인물들 그리고 리테일 경험도 없고 뭐 테크 쪽 경험도 없고 뭐 그런 그냥 그런 사람들 굉장히 미디오컬한 그런 파운더들이 아직까지 이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구조였고 아마존이나 타겟이 이렇게 한창 이런 혁신을 일으키던 말던 이제 그냥 계속 플라인 매장 수만 계속 늘려가면서 이제 변화를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언급했던 이 회사의 핵심 마케팅 전략이 쿠폰이었는데 이 쿠폰이 결국 이 회사의 발목을 잡은 것도 있어요. 뭐 날짜 지난 것도 받아줘. 뭐 한 명이 막 20장씩 써도 왜 다 받아줘. 이제 뭔가 과도한 이런 혜자 정책으로 문제가 됐었고 2016년 같은 경우는 1년에 29불만 내면은 무료 배송해주고 특히 얘네들 좀 머키한 상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책상, 침대, 북숍 이런 것들 거기다가 이제 20% 할인까지 이제 계속해주는 이런 정책을 내놔서 어쨌든 매출을 올리려고 했던 시도였겠지만 이 정책 때문에 이제 영업 마진이 굉장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매출도 처음에는 약간 오른 듯 하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급감하게 되었고 순이익 역시 줄어들면서 결국 18년도부터 심하게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미국의 액티비스트 헤지 펀드인 리전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2019년도 BBBY 지분을 21% 매입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경영 개선책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 그 레터가 있어요. 이제 퍼블릭 레터를 보낸 게 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BBBY가 이게 사실 사업 자체적으로는 포텐셜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이 CEO 포함해서 이사회가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 주가도 지금 너무 오랜 기간 실적 부진이고 지배구조 문제 뭐 등등 주주가치 훼손이 너무 심하다. 아니면 주가 80% 90% 떨어질 때까지 너네 뭐 했냐. 지금 CEO가 너무 멍청하게 경영을 해서 최근 한 15년간 시총이 8billion이 날아갔었는데 이사회랑 CEO는 그 와중에 총 3억 달러 보수 챙겨가고 이게 참 잘하는 짓들이다 라고 하면서 뭐 CEO도 이사회도 그냥 전부 다 그냥 사임해라 라고 하면서 이사진 12명이 있었는데 얘네 싹 다 갈아엎고 회사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선책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를 통한 매출 회복 그리고 궁극적인 이 shareholders value maximization을 선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났느냐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죠. 얘네들은 무려 168쪽짜리 퍼블릭 레터를 보냅니다. 이거 길지만 재밌으니까 다들 읽어보세요. 이 168장짜리의 이 덱의 핵심은 일단 경영진이 무능하다. 이 주가 파괴자들, shareholder returns 이거 관련돼서 확인 사살하는 페이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at's broken 잘못 경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한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BBBY의 턴어라운드 아이디어들, 그 실행 전략 같은 게 다 나와요. 문제점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자기들 제안대로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식의 재무 턴어라운드가 있을 것인지 경영 성과, 재무적 성과, 그리고 궁극적인 이 주가 부양 관련 수치들이 예측치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실행을 위해서 행동주의 펀드가 우선 조치하는 거는 CEO였는데요. 일단 원래 그 CEO 쫓아내고 19년 11월에 미국을 대표로 하는 이 월마트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리테일 회사의 타겟에서 시니어 VP 겸 CMO를 맡고 있던 마크 트라이튼 이 사람을 BBBY의 CEO로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죠. 마크라는 사람이 이 타겟에서 오프라인 매장하고 이제 이커머스를 결합시켜서 이 플랫폼화에 성공을 한 바도 있고 또 실제로 그동안 타겟 주가가 한 3년 동안 70불 선에서 그때 이 사람이 들어가고 125불까지 올라가면서 나름 뭔가 실적 개선이나 주가 회복을 다 잡았다. 그에 대한 이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역시 이 헤지펀드가 꽂은 말대로 앞으로 이제 CEO 취임 직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comprehensive 이 턴어라운드 그 strategy, 턴어라운드 3년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공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일단 내용은 첫째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이제 비용 절감을 실현을 해서 가격 경쟁력부터 좀 해결을 하겠다 선언을 했고 그와 동시에 좀 불필요한 프로모션 활동에는 투자를 덜 하겠다. 돈을 좀 세이브를 하겠다. 그리고 예전부터 항상 문제시 되었던 이 무분별하게 뿌려진 할인 쿠폰 이런 거 이제 없애겠다라고 한 건데 아무래도 이 쿠폰의 대명사였던 BBBY였기 때문에 이제 쿠폰은 포기하는 게 아마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의존을 했거든요.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모션의 한 40%가 새는 돈이었다.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다는 자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 마진 악화의 주범이라서 이제부터 쿠폰을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B 상품 개발. 내가 취임 후 18개월 안에 BBBY의 PB 브랜드를 10개 이상 신설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뭔가 자체 브랜드를 론칭을 하고 이거 다 밀어붙여서 시장 침투율 3년 안에 3배로 높일 거고 PB 상품 매출 비중을 전체 매출의 30%로 만들 거고 재고 관리도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일까? 사실 이 PB 전략이 성공한 사례가 많아요. 리테일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를 치면은 코스트코의 이 커클랜드 브랜드가 있죠. 오바마도 챙겨 먹는다는. 그리고 다른 유명 이 슈퍼마켓 브랜드들 미국의 뭐 크로거스, 월마트 이런 데서 뭐 심지어 아마존까지도 자사 브랜드로 매출 많이 내고 트래픽도 많이 늘려서 성공을 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크로클랜드 같은 경우는 2022년 실적 기준으로 코스트코 매출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이제 효자 상품 라인. 이렇게 PB 전략이라는 게 유통업계에서 나름 성공 방정식처럼 통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장에서 직접 납품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품질 관리도 좀 직접 할 수가 있어서 비용 관리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마크가 원래 있었던 그 타겟에서도 2021년 데이터를 보면은 PB 상품이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률도 YY로 한 18% 높죠. 야 이거 타겟에서도 먹혔는데 이거 BBBY에서 제대로 써먹어보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나 보지. 그래서 엄청나게 출시를 해요. 뭐 침구, 욕실용품, 뭐 작은 이제 가구들, 주방용품, 저가 생필품들 이제 카테고리 구분 안 하고 완전 닥친 대로 PB 브랜드들을 이것저것 이제 출시를 하는데 그랬는데 웬일인지 환영을 받지는 못합니다. 시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갑자기 튀어나온 브랜드다 보니까 이 새로운 브랜드에 대해서는 큰 관심도 없고 원래 그냥 본인들이 알고 있는 뭔가 그 BBBY에서 가서 사면 좀 더 싼 것 같은 그런 친숙한 브랜디드 상품을 더 원했고 그리고 애초에 이 PB 상품들도 너무 급하게 내서 그런지 딱히 차별점도 없었고 가격이나 퀄리티 면에서 그래서 BBBY 자체 브랜드들이 처음부터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당연하죠. 소비자들 입장에서 너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듣보잡 브랜드인데 그리고 이게 전략적인 실수도 있었던 게 일단 남들 다 잘 된다고 무조건 따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벤더한테 받기만 하는 입장이었던 BBBY가 내부적으로 상품 개발하는 부서부터 만들어야 했었고 하필 또 그 시기가 딱 코로나 터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서플라이 체인 이슈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PB 브랜드 이제 몇 개라도 급하게 이제 막 시장에 내놨더니 이게 너무 좀 단조롭고 막상 대체하려고 했던 그런 그 브랜디드 상품보다도 퀄리티가 가격 대비 너무 많이 떨어져서 실망스러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 가서는 이게 재고 맞추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완전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제대로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에 이제 무조건 PB 상품만 찍어내면은 이렇게 뭔가 싸게 많이 팔자라는 이 전략도 아닌 이런 전략 이게 패착이 아니었나 싶어요. We get large quantities of stuff that we couldn't sell. 이게 지금 어느 BBBY 그 스토어 매니저 인터뷰인데 이제 본사에서 자기들 자사 PB 상품 민다고 미국 전역에 있는 이 BBBY 지점들에게 자사 제품을 거의 그것만 엑스클루시브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DP를 해놓기는 하는데 그게 또 결국 소비자들한테는 외면받으니까 이것도 재고 처리하려면은 결국에는 she had to discount by 80%. 80% 할인된 가격에 재고 처리해야 했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게 평균적으로 PB 상품이 기획 단계부터 실제로 매장에 진열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이게 그냥 물건에다가 자기 그 유통 브랜드 로고 박아두고 그냥 싸게 판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브랜디드 상품보다도 더 소비자 트렌드, 디자인, 서플라이 체인, 뭐 로지스틱스, 마케팅 이런 고려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그 새로운 CEO가 왔을 때 자기가 나 타겟에서 성공해 봤다라고 했지만 사실 타겟에서조차도 그들의 PB 사업 성공 뒤에는 PB 상품 개발, 뭐 소싱, 기획
기획팀이 근 한 20년 동안 기획 개발을 하고 있었던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magically everything got solved가 아니라 상황이 또 대외적으로도 안 좋아서 이제 팬데믹이 들이닥치면서 락다운 걸리고 사실 이게 타격이 엄청 컸죠. BBBY 하면 딱 오프라인 매장인데 그래서 오히려 사실 그 가구나 뭐 홈 퍼니싱 이 카테고리 경쟁에서는 이 카테고리가 거의 가장 많이 소비됐던 소비재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 코로나 락다운 기간 동안 아이러닉하게도 그럼 그 상품 카테고리는 그렇게 잘 팔렸는데 그걸 다 사람들이 어디서 샀느냐? 그거를 이제 아마존에서 산 거죠. 그 외에 뭐 타겟, 웨이페어, 뭐 월마트 이렇게 인터넷 시장 좀 잘 뚫은 경쟁사들도 다 잘 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타겟에서 성공했던 이 마크 CEO의 턴어라운드 전략은 하나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결국 2022년 6월에 퇴출당하고 맙니다. 네, CEO가 일을 못했으니까 잘린 거죠. 미국 기업금융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못하면 잘리는 거야. CEO가 잘리니까 쿠폰이 또 다시 금방 부활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쿠폰 뿌리기 전략으로 좀 근근히 생활하나 싶더니 뭔가 그렇게 총체적으로 노답인 와중에서 이 BBBY가 작년 2022년 8월 말에 직원 20%를 감원을 하고 매장 150개를 닫고 자금이 쪼달리니까 대출 포함 5억 달러 정도 되는 자금을 새로 조달했다. 대출이죠. 그래서 뭔가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제대로 된 턴어라운드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런 턴어라운드 계획을 발표하기 2주 전 작년 여름 그 어떤 면으로 봐도 전혀 좋지 않은 상황뿐이었던 이 BBBY 주식이 8월 초 오브대에서 2주 만에 30달러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역시 밈 주식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 사실 그때 당시 이 급등의 중심에는 또 다른 행동주의 펀드인 이 RC Ventures의 라이언 코언이 있었어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공격적으로 사실 투자를 해오면서 이제 BBBY 지분을 이제 쌓아가다가 최종적으로 11.8%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이거를 고점에서 940만 주를 전부 매도를 하면서 110 million어치의 한 차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거 완전히 주가 조작이다, securities manipulation이다, 펌프 앤 덤프 아니냐 라면서 SEC에 이 사태 관련 조사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황상 이 코엔이라는 사람이 BBBY 그때 당시 CFO인 거스타보라는 사람이랑 이게 뭔가 계획적으로 주가를 부풀렸고 지금 정말 펌핑 앤 덤핑을 위해서 이거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된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 소식이 나온 이후 주가는 40% 떨어지고 그리고 이 주가 조작의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CFO는 뉴욕의 그 유명한 럭셔리 빌딩인 젠가에서 뛰어내리면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강제 종료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안 그래도 지금 CEO 잘려 임원 대다수가 다 사임하고 CFO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CFO가 자살해버리니까 이게 엄청나게 타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경영은 경영대로 개판이야. 이제 브랜드 이미지까지 전부 다 추락해버리고 완전 난리가 났는데 지난 한 3년 동안 액티비스트 공격만 한 4-5번 받지를 않나? 이 정도 되면은 이거 지금 여태까지 파산 안 한 게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걸까요? 아마 작년 1분기부터 전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었고 가장 최근 공시된 3회계분기 기준으로는 이 스톡홀더스 에퀴티가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도 그냥 마이너스 정도가 아니라 거의 8억 달러치의 이미 자본 잠식 중입니다. 이게 뭐 자산 매각을 하든 뭐 매장을 팔든 뭐 구조 조정을 하고 뭐 어떻게든 뭐 뭔가를 어떻게든 최대한 리파일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미 그런 수준은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미 지금 작년 8월에 이제 ABL 땡겨서 추가로 500million 또 빌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그래서 BBBY는 현재 Chapter 11 bankruptcy protection 신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Chapter 11이라고 하면 그냥 회생 파산이라고 하나? 파산 이제 보호를 신청했다는 건데 이게 미국 연방 파산법 11장에서 진짜 챕터 11이라서 이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게 회생 대상이 되면은 회생 계획안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회생시킬 건가 야간에는 그린 거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걸 토대로 채권자, 주주, 이제 법원이 동의를 하면은 그 계획대로 회생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게 됩니다. 법원의 감독하에서 그래서 뭐 구조 조정해서 뭐 비용 줄여, 뭐 자산 매각해, 부채 줄여, 뭐 이러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Chapter 7이다. 이거는 진짜 뭔가 청산 과정, liquida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일단 영업 사업 하던 거 중단하고 있는 자산 다 팔아서 채권자들 빨리 우선순위대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the equity gets wiped out. 남아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주들한테는. 근데 이게 Chapter 7이고 11이고 지금 이런 게 얘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건데 이런 기업의 주식을 사람들이 무슨 깡으로 지금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건지 이미 이 선순위
신용등기담보, 무담보 부채도 많이 빠진 상태예요. 당연하지. 지금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요. 이거 부채 가격이 이거 쓰레기 된 것 봐. 사실 이번 주 급등이 있기 전에는 딱 망해가는 회사의 주가 차트 흐름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었고, 블룸버그에서도 이 차트 보고 taking a bath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게 투자 용어, 슬랭 같은 건데 이제 한국식으로 풀면 계좌가 녹아내리는 상황일 때 take a bath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 이름값 사는 Bed Bath and Beyond입니다. 실제로 어떤 애널리스트는 10센트까지 내려갈 것 같다라고 막 헤드라인 걸었는데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 근데 이거면은 이제 페니스톡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일정 기간 안에 주가가 다시 1달러 이상으로 회복을 못하면 상장 폐지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망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뭐 한 1, 2년 부진했던 것도 아니고 경영진들조차도 현실적으로 재기가 어렵다라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회사를 어떻게든 존속시키기 위해서 경영진이 뭐 SG&A optimization 뭐 이걸로 연간 뭐 500 million 전략하겠다, 점포 150개 폐업 목표하겠다, 거의 무슨 뼈를 깎는 수준의 긴축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컨퍼런스 콜에서는 애널리스트 질문도 안 받았어. 컨퍼런스 콜 does not allow for analyst questions. 질문 안 받아요. 거의 통보 수준이죠. 그래서 이번에 주식 오른 것도 사실 이 BBB와의 경영 개선 플랜이 뭐 좋아서 뭐 이게 실행 가능한 거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 광풍 때문인 건데, 지금 보면은 이 BBB와의 매수 결제가 이제 1월 10일 기준으로 그때 공시 날짜 어닝스 공시 이후로 또 얼마나 많이 체결되는지 한번 봤는데, 지금 매수 결제 금액 순위 탑 28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서학개미 이 순매수 종목 탑 28. 사실 근데 이게 더 웃긴 거는 이거를 1월 1일에서 1월 14일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11 million이거든요. 불과 이 4거래일 사이에 거의 9 million어치를 산 거네요. 한국에서만. 심지어는 이 free float의 절반 정도가 공매도 물량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이 percentage of free float 4분기 말 기준 34%인데 일단 이거조차도 지금 비정상인데 이거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1월 들어서 거의 절반 이상이 현재 숏 물량이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제 우량 기업들도 예전에 망할 뻔한 이력이 많아요. 망한다고 하면 뭐 Chapter 11까지 갔던 그런 사례들, 뭐 GM, American Airlines 이런 회사들도 거기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기업들입니다. 살다 보면은 별일들이 다 있는 거죠. 진짜 오랜만에 다뤄보는 밈 주식인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